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화하는 부부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많은 분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주제, 바로 배우자의 외도, 그 중에서도 도무지 끊어지지 않는 불륜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혹시 배우자의 바람 때문에 밤잠 설치고 계신가요? 혹시 대체 왜 저 사람은 바람을 못 끊는 걸까? 하는 답답함에 가슴을 치고 계신가요? 오늘 그 남편들의 속마음을 낱낱이 파헤쳐보고 여러분의 아픔에 조금이나마 위로와 현실적인 해결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더는 흔들리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많은 분이 정말 끝낼 수 있을까요? 남편이 변하긴 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제가 수많은 부부들을 만나 상담하며 얻은 결론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불륜을 절대 정리 안 하는 남편, 결국 그 관계는 끝낼 수 있고 그 방법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남편의 외도가 끊이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된 유형이 있더라고요. 오늘 그 세 가지 유형을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고 여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대화하는 부부만의 솔루션을 제시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유형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새로운 자극에 탐닉하는 남편입니다. 이분들은요, 한 사람에게 만족하지 못합니다. 마치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오면 바로 바꿔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처럼 새로운 이성에게 끊임없이 흥미를 느끼죠. 이 정도 외모는 기본이지, 대화가 좀 통해야지 하면서 겉으로 보기에 매력적인 요소들을 갖춘 분들이 의외로 이런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잘생기고 능력 있다고 모두가 그런 건 절대 아니죠. 하지만 이런 외적인 조건에 더해 유흥이나 새로운 경험을 좋아하는 성향이 결합하면 습관성 불륜이라는 늪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남편들의 특징은 사실 상간녀와 깊은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해서 만난다기보다는 순간적인 쾌락이나 스릴을 즐기는 것에 가깝죠. 그래서 상간녀와의 관계가 의외로 빨리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이번엔 정말 끝났구나 하고 안심할 틈도 없이 거짓말처럼 또 다른 상간녀가 나타나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치 도장 깨기 하듯이 계속해서 새로운 상간녀를 만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한 아내분의 경우가 딱 그랬습니다. 남편이 처음 외도 사실을 들켰을 때 다시는 안 그러겠다며 싹싹 빌어서 겨우 용서해줬답니다. 그런데 1년도 채 안 돼서 또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난 겁니다. 아내는 2번이나 믿어줬지만 결국 세 번째 상간녀가 등장했을 때는 정말 무너져 내리더군요. 결국 그 아내분은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고 실제 이혼까지 진행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3명이지 어쩌면 그동안 수많은 엔조이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남편들은 마치 새로운 맛집을 찾아 떠나는 미식가처럼 늘 새로운 자극을 찾아 헤매는 성향을 보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바로 과도한 친절함이 문제인 남편입니다. 이 유형의 남편들은 결혼 전에는 정말 최고의 남자친구이자 남편감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다정하고 섬세한 사람이 나한테만 잘해주다니 난 정말 복받은 여자야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그 다정함이 꼭 나에게만 향하는 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특히 다른 이성에게도 과하게 친절하고 배려심이 넘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문제는 이런 친절함이 상대방에게는 나에게 특별한 호감이 있나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데 있습니다. 남편은 그저 나는 원래 친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친절함 때문에 다른 여자들이 거리낌 없이 다가오고 심지어는 유혹의 손길을 뻗어와도 남편은 그걸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거절해? 상대방이 상처받으면 어떡해? 하는 생각 때문일까요? 그러다 결국 선을 넘고 불륜 관계까지 빠지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남편분이 작은 사업체를 운영했는데 격리 직원과 불륜에 빠진 거예요. 아내가 나중에 대체 그 여자가 뭐가 그렇게 좋아서 바람까지 폈느냐고 물으니 남편의 대답은 가관이었습니다. 불쌍해서 그랬어. 알고 보니 그 여직원이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아이들을 키우는 처지였는데 그 모습이 안쓰러워서 위로해주다가 관계가 깊어졌다는 겁니다. 심지어 금전적으로도 지원해주기까지 했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아내에게 싹싹 빌었고 여직원도 퇴사시키면서 일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워낙 친절해서 오해가 있었겠지. 이제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그 여직원이 퇴사한 후에도 남편의 개인 계좌에서 여직원 계좌로 매달 적지 않은 돈이 이체된 내역이 발견된 겁니다. 아내가 따져 물으니 남편은 또 불륜 아니다. 관계는 다 끝났고 다만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니 다른 회사에 취직할 때까지만 도와주는 것이라고 변명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동정심과 불륜은 정말 한 끗 차이입니다. 처음에는 동정심으로 시작했을지 몰라도 결국 그 관계는 불륜으로 발전했고 끊어내지 못하는 과도한 친절함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마치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 너무 지나쳐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바로 결혼의 약속을 무시하는 자유분방형 남편입니다. 사실 결혼이라는 건 어느 정도의 구속과 간섭, 그리고 책임감이 전제되는 관계입니다. 서로에게 충실하고 다른 이성 관계에 있어서는 선을 지키는 것이 기본이죠. 그런데 가끔 보면 이런 결혼의 기본적인 약속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인정하려 들지 않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내가 유부남이긴 하지만 여자 사람 친구랑 단둘이 밥 먹을 수도 있고 술 마실 수도 있지. 심지어 같이 여행 가는 게 뭐가 문제야?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남편들은 배우자가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왜 이렇게 답답하게 생각해? 너 너무 구속하는 거 아니야? 라며 아내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자유로운 관계가 처음에는 그저 여자 사람 친구나 여자 동료일지라도 언제든 불륜 관계로 발전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남편들은 불륜 관계에 빠지더라도 그걸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다른 여자랑 좀 즐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혹은 인간은 원래 한 명에게만 만족할 수 없는 존재야 같은 말로 자신들의 외도를 합리화하려 듭니다. 이 정도면 거의 일부일처제를 부인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마치 나는 나만의 규칙으로 살 거야라고 외치는 사춘기 반항아 같다고 할까요?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살아가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자유라는 명목 하에 배우자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는 겁니다. 이런 남편들은 자신의 행동이 왜 잘못되었는지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외도를 도무지 끊지 못하는 남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편이 정말 죽어도 외도를 끊지 못한다면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이혼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되찾는 길이죠. 아니면 남편은 자기 멋대로 살게 내버려 두고 여러분은 아무 신경 쓰지 않은 채 법률상 혼인 관계만 유지하며 살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두 가지 선택 모두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혼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결정이며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등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기 쉽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바람을 피우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같은 집에서 살아가는 것 역시 매일 지옥을 경험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이 어떻게든 남편의 외도를 끝내고 가정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저 역시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대화하는 부부 채널에서 강력하게 추천하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그 여자 만나지 마, 상간녀에게 다시는 내 남편 만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절대 불륜 관계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쉽게 끊어질 관계였다면 이미 오래전에 끝났을 겁니다. 강경한 조치가 필요한데 바로 이 조치가 상간녀 소송입니다. 상간녀 소송을 당한 상간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내야 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니 변호사 비용까지 추가로 들어갑니다. 게다가 법원에서 상간녀로 낙인 찍힐 것이라는 불안감, 주변에 알려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등 여러모로 심리적 압박이 엄청날 겁니다. 그리고 한번 상간녀 소송을 당하고 나면 이후에 또다시 불륜 관계를 갖다가 발각될 경우 두 번째, 세 번째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위험을 안고 남편을 만나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란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남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자신에게 직접 소송이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상간녀가 소송을 당하면 분명히 남편에게 온갖 불만을 쏟아낼 겁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너 때문에 돈 다 날리게 생겼다 등 온갖 스트레스를 줄 테고요. 만약 상간녀가 유부녀인 경우라면 혹시라도 그 유부녀의 남편에게 상간남으로 소송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간 큰 남편이라도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상간녀 소송이 제기되면 남편과 상간녀의 불륜 관계가 끊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동안 그들이 쌓아온 관계가 아무리 끈끈했어도 돈과 법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아주 드물게는 상간 소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계속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더는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는 당연히 이혼이 답입니다.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도 받고 그 고통스러운 관계를 확실히 끝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은 단순히 이혼 여부나 위자료만을 따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아이들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 합니다. 또한 그동안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재산 분할에 대한 문제도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양한 이혼, 소송 경험을 가진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러분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자칫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외도를 끊지 못하는 남편들의 3가지 유형과 그에 대한 현명한 대처법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남편의 외도가 끊이지 않고 제2, 제3의 상간녀가 계속해서 나타난다면 아내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세요. 불륜을 절대 정리 안 하는 남편, 그 관계는 끝낼 수 있고 여러분의 적극적인 행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간녀 소송을 통해 남편과 상간녀의 불륜 관계를 확실히 끊어내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면 이혼 소송을 통해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여러분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 결정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여러분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용기입니다. 대화하는 부부는 항상 여러분의 편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해결책을 찾아드리는 대화하는 부부가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